전설의 핵주먹 타이슨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럴듯한 계획은 있다. 한 대 쳐 맞기 전까지는. 네. 초보 유튜버들은 첫 영상을 올리고 나서 마치 알고리즘에게 한 대 쳐 맞은 것 같은 기분을 느끼곤 합니다. 그래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가드를 올리고 열심히 준비해서 두 번째 영상을 올립니다. 그런데 결과는 처참하죠. 조회수가 한 자리 또는 두 자리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얼마 전 제 채널에 이런 댓글이 달렸었어요. 1분 30초짜리 영상을 만드는데 6시간이나 걸렸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서 영상을 업로드 했는데 조회수도 그리고 구독자 수도 제자리다 보면 처음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의 설렘과 기대 그리고 그럴듯한 계획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래도 꾸역꾸역 버티고 영상을 꾸준히 올리다 보면 조회수도 나오고 구독자 수도 생기고 댓글도 막 또 달리죠. 그러면 또 힘이 나서 열심히 꾸준히 업로드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수익화라고 하는 이 벽이 생각보다 꽤 높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구독자 1000명, 시청시간 4000시간을 달성하지 못한 채 포기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호기롭게 유튜브를 시작한 10명 중에 한 9명 정도가 유튜브를 중도에 포기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초보 유튜버들이 포기하게 되는 이유 3가지와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디어앤디의 앤디쌤입니다. 오늘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보 유튜버들이 중도에 포기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121B입니다. 초보 유튜버들이 유튜브보다 더 많이 보는 어플이 있습니다. 유튜브 스튜디오 앱인데요. 영상을 올리고 나면 그 결과를 수시로 확인하게 됩니다. 조회수가 나온다 싶으면 기분이 좋다가도 조회수가 멈춰버리면 어느새 기분이 급 다운됩니다. 간혹 가다가 떡상 영상 하나가 생기면 수시로 새로 고침을 하게 되죠. 조회수가 실시간으로 막 올라가는 거, 구독자가 막 올라가는 거를 보면서 야, 이러다가 나 유명 인플루언서 되는 거 아니야? 라는 허황된 꿈을 꾸기도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구독자 수가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생기면 왜 그렇지? 내가 무슨 말실수라도 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영상의 결과에 일희일비하게 되면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영상을 업로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도 유튜브 스튜디오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수치들을 이제 제공해 주고 있는 거죠, 정보로.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다음 영상을 더 잘 기획하고 만들 수 있는데 도움을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일희일비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만약 매주 한 편의 영상을 꾸준히 업로드한다고 하면 1년에 52개의 영상을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영상은 결과가 만족스러울 거고 또 어떤 영상은 아쉬울 수 있어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하나 다 따져가며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영상을 업로드한 후에는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집중해야 됩니다. 이렇게 일희일비하지 않으려면 실천 가능한 목표를 삼는 게 필요합니다. 실천 가능한 목표. 여러분은 유튜브를 시작하실 때 어떤 목표를 정하셨나요? 어떤 사람은 나는 10만 유튜버, 100만 유튜버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신 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은 나는 유튜브를 통해서 월 100만 원 정도의 부수익을 만들 거야 라는 목표를 정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목표는요, 실천 가능한 목표라기보다는 실현과 관련된 목표예요. 그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고 달성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실현이 될 수도 있고 실현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목표는 실현 여부의 목표인 거죠. 그런데 일희일비하지 않으려면 실천 가능한 목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일주일에 영상 하나 업로드하기와 같은 목표입니다. 이것은 실천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매주 내가 그 목표를 실현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천 가능한 목표를 잡는 것이 우리의 실행력을 높여주고, 그리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바로 다음 영상을 만들 수 있게 우리를 밀어주는 힘이 됩니다. 다른 채널과 비교하는 것도 일희일비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실천 가능한 목표를 잡아야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내 페이스대로 꾸준히 유튜브를 해나갈 수 있게 됩니다. 초보 유튜버들이 중도에 포기하게 되는 이유 두 번째는요, 주먹 부부입니다.
유튜브를 하려고 채널을 만들었는데 그 채널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채널을 운영하게 됩니다. 막연하게 나는 먹는 거 좋아하니까 먹방 채널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먹방 컨텐츠 올리다가 어느 날은 여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간 게 너무 아까워. 그래서 많이 찍었으니까. 그리고 여행 채널도 잘 되니까 뭐 나도 한번 여행 컨텐츠 만들어 올려보기도 하고, 또 어느 날은 먹방을 할 때 내가 직접 만드는 거를 먹어보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또 요리하는 과정을 또 찍었으니까 그것도 요리하는 과정도 한번 영상을 올려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채널을 운영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아닌데 내가 아는 어떤 유튜버는 뭐 매일매일 그냥 뭐 자기 일상 뭐 아무거나 찍어도 뭐 브이로그처럼 다 찍어도 이렇게 잘 되던데? 네,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잘 생각해보면 그 인물 자체가 컨텐츠입니다. 인물 자체가 컨텐츠예요. 외모가 엄청 뛰어나거나 아니면 그 인물이 뭐 살아가는 일상이 좀 특별하거나, 유명 연예인들은 유튜브 채널 뭐 아무렇게나 해도 뭐 구독자가 잘 생기죠, 보통은. 하지만 주제나 컨셉이 명확한 경우가 훨씬 더 채널이 빠르게 성장하고 잘 됩니다. 여기 두 개의 채널이 있습니다. 최근에 시작했어요, 둘 다. 이경규 채널이 조금 더 빨리 시작하긴 했습니다만 신동엽 채널이 훨씬 더 빠르게 결과를 만들고 있고 성과도 좋죠. 이유가 뭘까요? 이 두 채널의 차이는 뭐죠? 유명세입니까? 뭐 웃기는 실력의 차이가 있나요? 제가 볼 땐 그런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컨셉입니다. 짠한형 신동엽 이 채널의 컨셉은 명확합니다. 술을 좋아하는 신동엽의 이미지를 살려서 컨텐츠에 제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 출연자도 어제 웨이터 복장을 입고 있고 게스트들과 함께 술을 이렇게 짠 하면서 술 먹방을 진행을 하죠. 이 컨셉이 시청자들에게 어필이 된 거죠. 중요한 건 컨셉, 주제가 선명하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같이 보통 사람인 경우라면, 특히 초보 유튜버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주제나 컨셉이 명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채널을 운영하면 결과는 좋지 않게 되고 채널에 청사진도 없기 때문에 중간에 쉽게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중도 포기하지 않고 채널을 꾸준히 운영해서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추천드리는 두 번째 방법은 채널을 잘 기획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이 영상을 누구에게 보여줄 것인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지, 어떤 스타일의 영상으로 표현할 것인지 타겟과 주제와 컨셉을 고민해야 합니다. 물론 고민하고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예 아무 계획 없이 뭐 마구잡이식으로 영상을 올리는 것과 큰 그림을 그린 후에 디테일을 수정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미 시작하신 분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채널을 잘 기획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초보 유튜버들이 중도 포기하게 되는 이유 세 번째는요, 시간 과소비입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데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촬영도 만만한 일이 아니고요. 인터넷에서 자료를 다운받아 만드는 영상이라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자료를 찾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촬영을 하든 다운로드를 받든 내가 원하는 영상 소스들을 모았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편집을 해야 되는데, 편집은 정말 중노동입니다. 초보 유튜버라면 편집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더더욱 오래 걸립니다. 이렇게 진짜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서 촬영도 하고 뭐 자료를 다운받고 또 편집도 해서 영상을 업로드 했는데 조회수가 안 나온다, 악플이 달린다, 결과가 좋지 않다, 그렇게 되면 정말 맥이 빠지고 다음 영상을 준비할 때 편집 걱정에 아예 이제 준비하는데 손이 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유튜브를 힘들게 하느니 결과도 좋지 않은데 차라리 그 시간에 충분히 쉬거나 아니면 다른 알바를 하거나 아니면 본업에 충실하거나 아니면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게 낫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영상 제작에 투자하는 시간이 아까워서 그래서 유튜브를 중도에 포기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이 시간 과소비 문제로 유튜브를 포기하지 않으려면 여러 가지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오늘 한 가지 팁만 드리려고 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또 제가 영상을 준비해서 만들어 드릴 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구독하고 알림 설정하고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효율성을 높이는 한 가지 팁만 드리려고 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단축키를 활용한 영상 편집입니다. 이 단축키를 사용하면요, 시간이 단축됩니다. 컴퓨터에는 크게 두 가지 입력 장치가 있잖아요. 이제 키보드와 마우스입니다. 혹은 트랙패드도 있고 트랙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키보드와 마우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른손이 키보드와 마우스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대략 1초 정도가 걸리겠죠? 근데 영상 편집을 하면서 이게 얼마나 왔다 갔다 할까요? 제가 정확하게 세어보진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300번 정도 왔다 갔다 했다고 칠게요. 300초입니다.
그러니까 5분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키보드로 입력하면 순식간인데요. 마우스로 갔다가 그 마우스 커서를 내가 원하는 버튼으로 이동시키고 뭐 클릭을 하고 다시 또 제자리로 이동시키고 뭐 이런 식의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립니다. 이걸 한 번 하면 뭐 2, 3초 정도이겠지만 영상 편집을 하면서 수백 번, 그 이상 수천 번도 왔다 갔다 하게 되겠죠. 이 시간들이 쌓이면 정말 큽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이 속담이 돈과 관련해서는 이게 진짜인가 싶은데 이 시간과 관련해서는, 특히 영상 편집할 때 이 시간과 관련해서는 티끌모아 태산 이거 진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내가 사용하는 기능에 단축키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외우고 이렇게 습관을 들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제 채널에는 아마 캡컷을 활용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요. 제가 캡컷 강좌를 올리다 보니까 캡컷에서는 이렇게 메뉴에, 그리고 혹은 이 버튼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고 있으면 단축키가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숏컷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눌러보면 캡컷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단축키들이 이렇게 요약되어 있고요. 여기서 단축키를 내가 조금 더 편한 방식으로 수정할 수도 있고 새롭게 입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초보 유튜버가 중도에 포기하게 되는 이유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고 극복하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구독자 몇 명 만들기와 같이 실현 여부 목표가 아니라 주 1회 영상 업로드 하기와 같은 실천 가능한 목표를 정하라. 두 번째, 채널의 컨셉과 컨텐츠의 주제를 잘 기획하라. 세 번째, 단축키를 활용하여 영상 편집하는 습관을 들여 시간 효율성을 높여라. 제가 제안드린 이 3가지 방법대로 하는 게 뭐 공부도 해야 될 것 같고 또 신경 쓸 것도 많을 것 같아서 어렵거나 귀찮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노력해서 이 부분들을 잘 매듭 지어 놓으신다면 분명히 열의 9처럼 유튜브를 중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1명처럼 꾸준히 유튜브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겨 내가 원하는 성과를 유튜브를 통해 만들어내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 여러분의 유튜브 생활을 응원하는 미디어 앤디의 앤디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